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려왔어. 11월 초라고 하기엔 비가 너무 차갑게 내렸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냥 소리가 필요했을 뿐이야. 핸드폰 화면에는 아직도 그 사람 이름이 떠 있었어. 윤정이 언니. 전화를 받지 않은 지 사흘째였어.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동네 수영장에서였어. 내가 54살 때니까 벌써 7년 전 일이지. 그때 나는 수영을 배우겠다고 작정을 하고 등록을 했는데 사실 물이 무서웠거든. 어릴 때부터 물에 얼굴 담그는 걸 못했어. 그런데 나이 들면서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 이대로 가면 뭐 하나 제대로 해본 게 없이 늙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첫날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걸었어. 오늘 처음이세요? 돌아보니까 나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사람이었어. 단발머리에 안경 쓴 모습이 되게 단정했지. 네, 맞아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한 석 달. 근데 아직도 물이 무서워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편하더라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말이야. 그 다음 주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이 다녔어. 수업 시간이 같았고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곤 했지. 윤정이 언니는 나보다 4살 위였는데 먼저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어. 그게 편하다면서. 언니는 혼자 살았어.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 자식은 없었고 나도 비슷했어. 남편이랑은 10년 전에 헤어졌고 딸아이는 외국에 나가 있었거든. 1년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거였어. 그렇게 우리는 비슷한 구석이 있었어. 수영장을 다닌 지 1년쯤 됐을 때 언니가 제안을 했어. 우리 여행 한번 갈까? 그냥 가까운 데라도. 그때까지 나는 혼자 여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 남편이랑 다닐 땐 항상 남편이 정했고 딸아이랑 갈 땐 딸이 알아서 했지. 근데 이제 누군가랑 같이 계획을 짜서 간다는 게 새롭더라고. 우리는 강원도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로 갔어. 11월 말이었으니까 완전히 비수기였지. 펜션 주인도 우리밖에 없다고 조용히 쉬다 가라고 했어. 첫날 밤 우리는 방에 앉아서 맥주를 마셨어. 나는 술을 잘 못하는데 언니가 괜찮다고 천천히 마시면 된다고 했지. 바닷바람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 한참 있다가 언니가 말했어. 있잖아. 나 요즘 자꾸 생각이 드는데. 뭐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나는 맥주캔을 내려놓고 언니를 봤어. 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 남편 없이 산지 벌써 5년인데 아직도 가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이상하고, 저녁 먹을 때도 혼자 먹는 게 이상하고, 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 근데 동시에 이제 혼자인 게 편하기도 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 사람 생각하면서 동시에 혼자여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 거.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 그 여행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봤던 것 같아. 수영장 가는 날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전시 보러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랬지. 언니는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 길에서 만난 고양이든 카페 창문에 비친 풍경이든 뭐든 찍었어. 이거 봐. 빛이 예쁘지 않아? 언니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낡은 골목 담벼락에 비친 오후 햇살이 있었어. 나는 그런 걸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언니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어느 날 언니가 물었어. 너는 지금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 우리는 그때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는데 나는 걸음을 멈췄지.
글쎄, 행복한가? 응. 나는 한참 생각했어. 모르겠어. 불행하진 않은데 행복하다고 말하긴 뭔가 이상하고.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 나도 그래. 딱히 슬프진 않은데 딱히 기쁘지도 않아.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 바람이 불었고 강물은 잔잔했어. 문제는 작년 봄에 생겼어. 언니한테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거야. 처음엔 몰랐어. 언니가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거든. 약속을 미루거나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지. 나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언니는 그냥 요즘 일이 좀 있다고만 했어. 한 달쯤 지나서 언니가 말했어. 있잖아. 나 요즘 누구 만나고 있어.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어. 남자분? 응. 우연히 알게 됐는데 괜찮은 사람 같아서. 나는 축하한다고 말했어. 진심이었어. 언니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혼자 사는 게 외롭다는 걸 나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상했어. 그 말을 하면서 언니가 내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든. 여름이 되면서 언니는 점점 더 바빠졌어. 만나는 횟수가 확 줄었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어. 전화는 했지만 통화도 예전 같지 않았어. 뭔가 급하게 끊는 느낌이랄까. 나는 섭섭했어. 솔직히 말하면 배신감 같은 것도 느꼈지. 7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연락하고 만나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멀어지니까 당황스러웠어. 근데 동시에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했어. 언니 인생이잖아. 언니가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시간을 쓰든 그건 언니 자유인 거고 나는 그냥 친구일 뿐인데 내가 왜 서운해하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어. 어느 날 밤 나는 딸아이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딸아이는 항상 바빴어. 통화할 시간도 많지 않았지.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 나중에 할게. 전화가 끊겼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텅 빈 거실을 바라봤어. 가을이 왔어. 윤정이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 오랜만에 만나자고. 나는 괜찮다고 언제든 좋다고 했지.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어. 언니는 좀 수척해 보였어. 살이 빠진 것 같았고 얼굴에 피로가 묻어났지. 요즘 어떻게 지내? 내가 물었어. 그냥 그래. 너는? 나도 그냥. 우리는 잠깐 말이 없었어. 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 미안해. 뭐가? 요즘 연락 잘 못했잖아. 바빴어. 괜찮아. 나도 이해해.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 이해는 무슨. 나도 알아. 내가 좀 그랬다는 거.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언니가 다시 말했어. 있잖아. 나 요즘 생각이 많아.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나야 하나. 이게 맞나. 그런 생각. 왜? 안 좋아? 아니, 좋긴 한데. 근데 뭔가 자꾸 불안해. 이 나이에 또 누군가한테 기대는 게 맞나 싶고, 나중에 또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싶고,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그 사람 만나면서 너를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나는 아니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어. 근데 내 목소리도 떨리더라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어. 그 만남 이후로 언니는 다시 조금씩 연락을 했어.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통화를 했지. 언니는 여전히 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근데 예전처럼 신이 난 목소리는 아니었어.
어제 같이 영화 봤어. 어땠어? 괜찮았어. 근데 중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나더라. 무슨 생각? 그냥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그런 생각. 나는 언니가 혼란스러워 한다는 걸 알았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혼자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나도 비슷했으니까. 10월 말쯤 언니가 말했어. 나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전화 너머 언니 목소리는 담담했어. 왜? 잘 모르겠어. 그냥 계속 만나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나는 괜찮냐고 물었어. 응, 괜찮아. 슬프긴 한데 그렇다고 후회되지는 않아. 언니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 있잖아. 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사람은 결국 혼자구나. 그런 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 무슨 비관적인 얘기 같지?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혼자인 걸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편해지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 11월 첫째 주 언니한테서 갑자기 문자가 왔어. 미안한데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 조금 혼자 있고 싶어. 나는 알겠다고 천천히 쉬라고 답장을 보냈어. 그 뒤로 사흘이 지났어. 나는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언니는 받지 않았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만 갔어. 나는 불안했어. 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상태일지 알 수 없었거든.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혹시 위험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근데 동시에 나는 언니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 언니가 혼자 있고 싶다고 했으면 그 시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계속 연락하는 게 오히려 언니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 그리고 창밖을 봤어.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어. 며칠 뒤 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 미안해. 걱정했지? 나 괜찮아.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시간이 필요했어. 나는 천천히 답장을 썼어. 괜찮아. 천천히 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언니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지금은 11월 중순이야. 언니한테서 가끔 문자가 와. 길지 않은 문장들. 오늘 날씨 좋더라. 산책 다녀왔어. 요즘 책 읽고 있어. 나도 짧게 답장을 보내. 나도 오늘 걸었어. 무슨 책? 조심히 다녀. 우리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아. 전화도 예전처럼 길지 않지. 근데 이상하게 나는 예전보다 덜 불안해. 언니가 어디선가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나도 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가끔 언니 생각이 나.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잠은 잘 자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 이게 관계구나 하고. 항상 붙어 있지 않아도,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어젯밤에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 자고 있었어? 아니, 안 자고 있었어. 나 내일 시간 괜찮아? 차 한잔 할래? 나는 좋다고 했어. 언니는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어. 고마워. 기다려줘서.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어.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어. 비는 그쳤고 바람도 잦아들었어. 나는 내일 입을 옷을 생각했어. 언니가 좋아하던 카페 자리를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가 나눌 이야기를 생각했어. 아마 별건 아닐 거야.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뭘 먹었는지, 그런 사소한 얘기들. 근데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 그 사소함이. 창문을 닫고 불을 껐어.
내일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언니 얼굴을 볼 수 있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오늘 밤은 괜찮을 것 같았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조심스럽게 궁금해지네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